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이동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반도의 안보 지형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안보 지형의 대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안보 지형은 이 국제적인 변화와 연동되어 있는데 거시적으로 제가 볼 때 한 4단계의 변화가 지금 있어 왔다. 첫째는 한국전쟁 이후에 이 고착화된 냉전 시기의 안보 지형인데 사실상 공산국가들과의 그 대립을 하는 국가로서 안보 위협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노출되어 있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탈냉전의 시대가 찾아오고 또 미국 중심의 이제 당국 그 질서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으로 이제 양분되었던 이 시장이 통합이 되고 또 한국은 또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2001년도에 발생하였던 그런 9.11 사태 이후에 이 비전통안보 차원에서 이 위협이 증대되면서 또 무국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담론도 있었지만 우리 한반도에서는 뭐 사실상 1차, 2차 핵 위기를 거치면서 이 전쟁 위험설까지 나타나는 그런 시기였다. 또 이와 동시에 또 중국의 전략적 부상 시기와도 이제 겹치는 시기로서 한국은 당시 급성장하는 그 중국의 시장에서 크게 그 활약을 하면서 또 그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그 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면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이 미중 간의 이제 경쟁이 이제 강화되고 또 이 전략 경쟁의 시대가 태동하는 시기가 그 돌입하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그런 금융위기가 그 국내 정치에 그 영향을 주었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그런 왕지스 교수하고 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케네스 리볼타 교수가 2012년도에 출간한 그 전략적 불신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을 기점으로 양국 간의 이 전략적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또 그러면서 이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러한 구도 하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시기는 이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그 예산 문제로 인해서 예산 자동 삭감 시큐스트레이션을 이제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그런 선택적 개입을 하게 되었고 또 서서히 미국 내의 그런 절제주의자 리스트레이니스트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그런 그 전 세계적인 그런 경찰 역할을 하기보다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그런 담론이 이제 강화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도 조금씩 이 재조정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러시아와의 그런 그 이 전략적 협력을 모색을 하였고 또 러시아와 북한까지 포함해서 협력을 하면서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 압박하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다시 재조정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그런 4번째 단계의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이 포스트 우크라이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이 국제 질서의 대변화가 지금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담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감행을 하게 되고 또 중국의 부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 한반도에는 안정화가 뭐 추진되는 또 테스나 또 오히려 그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뭐 유럽, 뭐 중동 다른 글로벌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이제 있었던 분쟁적 요소들이 이제 분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동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 또 아프리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사방 군사 쿠데타 등 일련의 그러한 사태들이 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한반도의 그러한 문제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거를 이제 미시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 현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이 아이켄 벨이라는 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그런 진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급변하는 그 형국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부유한 민주주의들 국가들의 연합체인 미국 또 유럽 우리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 뭐 한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국가들이 이 진영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글로벌 노스라고 이제
이 하나의 세력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와 또 권위주의 국가를 이제 나누면서 뭐 유사 입장국들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구도 속에서 이제 더 이제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동아시아, 그리고 새 지역의 그러한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연대를 강화하고 권위주의 체제와 맞서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반대로 실제로 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국가로서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진영화가 더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세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글로벌 노스와 이 새로 부상하는 중국, 러시아 연대의 글로벌 웨스트. 근데 문제는 그동안 소외받고 가난하였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이러한 흐름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들의 부상, 다시 말해 뭐 중앙아시아도 될 수도 있고 중동, 서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남미 국가들의 그런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이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글로벌 이스트, 다시 말해서 중러 연합이 글로벌 사우스들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거대한 진영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문제는 사실상 이 글로벌 이스트와 사우스의 그러한 경제력을 합치면, 경제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구수를 합치면 전 세계 거의 한 80%의 인구가 이쪽 지역에 이제 포진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 미국의 가치 외교에 대해서 좀 재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권위주의와 협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전략적 재조정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헐브랜드라는 뭐 학자, 그리고 컬린 도익 같은 학자들이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미국도 그런 차원에서 대외 전략을 좀 조정을 하고 이 사실상 오히려 글로벌 노스가 그 글로벌 사우스들과 협력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런 국무성을 중심으로서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하려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 그리고 그 결국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커 드위치라는 그 정치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이 정치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의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 공동체 안에 조성이 되려면 가치, 그리고 이익, 그리고 공동의 위협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돼야 된다. 하나만 가지고는 협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조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동맹국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그동안 취해왔던 이 탈동조화에서 디커플링에서 이제 디리스킹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요? 이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최대한 도움을 줘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데, 사실상 이 브릭스 플러스 경제,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개발 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려 하고, 양국 관계가 이제 동독해지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는 이제 탈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또 중로가 중심이 되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인데, 이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동조를 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러한 구도에 대해서 미국은 어느 정도 새로운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질서가 이제 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가지의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면적으로 중러에 그런 군사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정면 돌파하는 그런 정책 대안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중러의 분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 미얼셔마 같은 학자는 사실상
이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 그리고 헨리 키신저 같은 뭐 학자도 그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양국의 협력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한다.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와 협력해서 미러 관계를 이제 복원하려 하는 시각을 하였고,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중국과 협력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그 변화가 좀 조짐이 보인다. 세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이제 강화하는 방안인데, 그 미국의 그 전 그 유엔 대사를 역임하셨던 이제 그 사만타 파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미국의 전략적 그런 재조정을 해야 되고 외교적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름 아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뭐 부패에 만연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향적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이 기억의 정치를 계속 꺼져내면서 이 선동 전략, 선전 전략을 만들어내고 거짓 뉴스를 이제 막 만들어내면서 이 반서방의 그런 그 담론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이다. 이 디지털 권위주의가 문제이다. 이것과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점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미국의 노력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중동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또 남미,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그 반감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지금 현 상황이 지속이 되고 이러한 갈등 구조가 지속이 된다면, 뭐 종국에는 이제 군사적 충돌이 이제 예견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북중러가 굉장히 그 연대를 공고하고 새로운 그런 북방 그런 그 안보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보는데, 중국의 입장은 이 북중러 중에 중국이 가장 약한 고리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런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뭐 어느 정도 동조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퇴로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려면 이제 미중 관계가 이제 복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그 노선 투쟁이 분명히 있는 것이 그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나름대로의 이제 한중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던가, 또 미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중간에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적으로는 그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냈던 이 억제력을 그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 뭐랄까요, 이 외적 균형, 한미를 중심으로 외적 균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그 내적 균형도 발전을 시켜야 한다.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지속이 돼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영내의 그런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외교적 노력, 그리고 안심 전략, 리어슈런스 폴리스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또 억제를 위한 그런 기반들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외교를 통해서 또 영내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한 뭐 3, 40년 동안 그 누려왔던 이 번영, 그리고 발전, 안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